그것은 지금 당장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먼 훗날까지도 피해를 미칩니다. 미움은 일반적인 적과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만 그 밖에 다른 활동도 합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잠을 잡니다. 따라서 그는 다른 일도 많이 해야 하므로 하루 24시간을 우리를 해치는 일에 바칠 순 없습니다. 반면에 미움은 우리를 해치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목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깨닫고 마음속에서 미움이라는 적이 생겨날 기회를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결심해야 합니다. 내가 물었다. 분노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서양의 일부 정신요법에선 분노를 표현할 것을 권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라이 라마가 말했다. 우린 서로 상황이 다, 우린 서로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학대받은 일 때문에 강렬한 분노와 상처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 감정을 계속 억누릅니다. 티벳엔 이런 말이 있지요. 소라 껍데기 안에 병이 나면 소라를 불어서 깨끗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뭔가가 소라 껍질을 막고 있다면 단지 그것을 불어서 깨끗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감정이나 분노가 자신을 억누르고 있을 때 그것을 드러내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분노와 미움은 자제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악화되고 계속 커지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고 계속 그것을 표현한다면 그런 감정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이런 감정을 경계하는 자세를 갖고 그 힘을 줄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얻어진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물었다. 분노를 표현하고 발산하는 것이 좋지 않다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분노와 미움은 불만스런 마음을 갖고서 괴로워하는 가운데 생겨납니다. 따라서 내면의 만족을 느끼고 친절한 마음과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당신은 미리 그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와 당신이 순식간에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상황이 생길 때 당신은 분노를 직접 마주하고 그것에 대해 명상해야 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분노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깊이 살펴본 뒤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적절한 반응인지, 특히 그런 분노가 좋은 것인지 파괴적인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자제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교정수단을 이용해 그런 감정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인내와 관용의 정신으로 그 부정적인 감정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잠시 숨을 돌리고 나서 늘 그렇듯이 실용적인 자세로 이렇게 덧붙였다. 물론 처음엔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분노와 미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에도 여러 수준이 있습니다. 가볍게 화가 난다면 당신은 그 순간에 그것과 직접 대결의 전투를 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아주 강하게 솟구친다면 그것에 도전하거나 맞서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경우엔 곧바로 그 일에 대해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이 조금 진정된다면 그때야 비로소 당신을 명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분노한 원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그는 시간을 벌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의 말은 계속됐다. 분노와 미움을 없애려고 할 경우 반드시 인내심과 관대한 마음을 키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은 인내와 관용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영향은 돈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백만장자라 할지라도 분노와 증오심의 파괴적인 영향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런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법 또한 당신에게 어떤 보호나 보장도 해줄 수 없습니다. 핵무기를 비롯해 아무리 정교한 방어 체계라도 그런 영향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다. 분노와 미움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받고 피난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내심과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뿐입니다. 달라이라마의 지혜는 다시 한번 과학이 내놓는 결과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알라바마 대학의 돌프 질만 박사가 실험을 통해 증명한 것에 따르면 분노에 찬 생각을 가지면 심리적으로 각성 상태가 되어 화를 쉽게 낸다고 한다. 이렇게 분노가 분노를 낳고 심리적 각성 상태가 심해질수록 화를 낼 만한 자극을 조금만 받아도 우리는 쉽게 화를 내게 된다. 만일 분노를 억제하지 않고 놔둔다면 분노는 더욱 커지기 쉽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달라이라마가 지적했듯이 격렬하게 분노를 발산하는 것은 아주 제한된 효과만을 줄 뿐이다. 카타르시스에 이르는 수단으로 분노를 발산하는 치료법은 프로이드의 감정 이론에서 시작된 듯하다. 그는 감정이 수압처럼 작용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압력이 생기면 그것을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노를 발산함으로써 분노를 없앤다는 생각은 다소 극적인 호소력을 갖고 있으며 어떤 면에선 재미있게 들리기도 한다. 문제는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40년에 걸친 수많은 연구가 일관되게 밝힌 바에 따르면 분노를 말이나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분노를 없애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며 단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메릴랜드 대학의 심리학자이자 분노 연구자인 아론 지그만 박사는 반복해서 격렬한 분노를 표현하면 내면의 각성 체계가 자극을 받고 동맥에 해를 입기 쉬운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분노를 발산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분노를 무시하거나 그것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도 답이 아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문제를 피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흥미롭게도 질만 박사와 윌리엄 박사 같은 현대의 분노 연구가들은 달라이라마의 방법 같은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분노가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해 깨닫고 나면 처음부터 분노가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결의 첫 번째 단계는 예방이다. 달라이라마가 말하듯 점차로 내면의 만족과 마음의 평화를 키워가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분노가 일어날 때 적극 대처하고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분노를 일으키는 생각을 되돌아보는 것이 분노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우리가 앞에서 말한 방법, 이를테면 시각을 바꾸거나 하나의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도 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은 화가 심하게 나지 않았을 때 쓰기 쉽다. 따라서 분노와 미움이 치솟기 전에 일찍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노와 미움을 물리치는데 인내와 관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달라이라마는 그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했다. 삶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할 때 인내심과 관대한 마음은 우리에게 큰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인내하고 관용을 베푸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미쳐버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는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지라도 그의 마음의 평화는 쉽게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아 분노의 감정에 굴복하는 대신 인내심을 갖고 반응할 때 또 하나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를 내며 반응함으로써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분노와 미움을 갖고서 상황에 반응한다면 그런 반응은 이미 당신이 받은 상처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상처를 준 일은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반응을 통해 미래에 고통을 줄 또 하나의 원인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준 일에 대해 인내심과 관대한 마음을 갖고 반응한다면
잠시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를 입을지는 모르지만 멀리 내다볼 때 위험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을 희생함으로써, 다시 말해 작은 문제나 고난을 견딤으로써 당신은 미래에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고통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사형을 선고받은 죄인이 팔을 자르는 형벌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죄인은 그런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하지 않을까요? 팔이 잘리는 고통을 참아냄으로써 죄인은 더 고통스러운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 서양인의 눈으로 보더라도 인내와 관용은 분명히 미덕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직접 당신을 괴롭힐 때, 즉 누군가 당신을 잔인하게 해치려고 할 때 인내심을 갖고 너그럽게 반응하는 것은 나약하고 수동적인 행동처럼 여겨지지 않을까요? 내 말에 수긍하지 않는 표시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달라이라마는 말했다. 인내와 관용의 정신은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능력과 불리한 상황을 만나도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는 능력에서 생기는 정신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나약하거나 굴복의 표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흔들림 없는 마음을 지키는 강한 능력에서 비롯된 강인함의 표시로 봐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분노와 미움을 갖고 대응하는 대신 인내와 관대한 마음으로 반응하려면 강한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제력은 강인하고 절제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물론 조급한 마음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조급한 마음은 당신이 행동에 옮겨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방을 치우는 일상적인 일에서조차 인내심을 발휘해 몸을 천천히 움직인다면 거의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 평화를 하루라도 빨리 이루려는 조급함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도전적인 상황에서는 인내심이 당신에게 의지력과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인내의 의미에 대해 더욱 깊게 들어가면서 달라이라마는 점점 활기를 띠며 이야기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겸허한 마음은 인내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허함은 저항할 능력이 있고 원하기만 하면 복수할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신중하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진정한 겸허함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제력이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해 더욱 공격적인 방법을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느낌으로 할 수 없이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난 이것을 진정한 겸허함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약한 마음이지 너그러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떤 일을 당하든 착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달라이라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방법은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멀리 도망가는 거지요. 도망간다고 해서 늘 해를 입지 않을 수는 없을 텐데요. 그가 말했다. 때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분노를 느껴서가 아니라 관심과 자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입장에서 대응할 수도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아주 강력한 대응 수단을 써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이 어떤 피해를 당하든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가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 그 사람을 타락시키고 멀리 내다보더라도 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대응 수단이 필요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 사람에게 관심과 자비심을 갖고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